칭찬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2050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도민들은 어떤 정책에 동참하고 또 어떻게 더 많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워크숍에서 나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단장님이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김현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 워크숍 했다는 얘기 딱 듣고요. 네. 저희 4부 누구나 인터뷰에 네. 도민추진단 지역 대표나 단원분들 나오시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분들 다 모이셨겠구나. 그러고 맞습니다. 웃었는데요. 약 100명 가까운 아.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이제 부문별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과 함께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들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었었나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워크숍이 1부, 2부가 있는데 1부에는 그 2023 경기도 네. 사업 계획 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고 2부에서는 이제 토론하시면서 부문별 실천 계획을 짰다. 이 네. 얘기를 들었는데 정책 아이디어. 네. 경기도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일 처음일 것 같아요. 네. 모여서 사업 계획 딱 시민들이 펼쳐놓고 뭐뭐 있나 보자 이렇게 찾아보면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게 저희 네. 도민추진단의 활동에 자율성을 많이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워크숍의 내용들을 도민추진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던가요? 2023 사업 계획 보니까 네. 쓸만한 것들. 일단은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제가 2달 전에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안내서가 있다. 맞아요. 갖고 만들어졌다라는 와서 얘기를 소개해 했죠. 주셨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안내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도민들이 이렇게 알고 단계별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가 이제 각자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인지를 하는 그런 이제 제도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열심히 알고 참여하는 것. 뭐 네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과 같이 그러면 정말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그리고 그 정책들이 이제 지역별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전체에 확산되지 않은 이런 이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경기도 전역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이 잘 될 수 있으면 그것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렇죠. 이랬고요. 일단 일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봤던 이제 도민 이제 추진단들이 찾았던 것들 중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도민이 참여 가능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본 것들 중에는 네. 나무 심기 행사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생태계 서비스 이건 이제 지불제? 2부 워크숍 네, 내용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 준비하면서 걸로.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예.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 그린카드, 등하굣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청소년 지원 사업, 이거 좋네요. 자동차 포인트제, 네. 그리고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1도시 1가구 1발전소 뭐 이런 이제 사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자리 10만 가구 프로젝트, 그리고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사업. 아마 이건 한번 설명이 됐던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저희 도민추진단이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게 뽑았던 이제 정책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도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 도민들이 보면서 우리가 참여해서 더 잘 되도록 돕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2부예요. 네. 저희 4부에 나오시던 그 정말 연령도 다양하고 네. 정말 뭐 제가 잠시 말문을 잃었는데 정말 다양하신 그분들이 모여서 네. 어떻게 정책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네. 6개 부문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흡수원에서 여쭤볼게요. 흡수원이 어떤 뜻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탄소 흡수원이라는 말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곳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원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네네네. 배출원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자동차나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탄소를 흡수하는 곳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숲이나 산림 아니면 습지, 네. 갯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흡수원에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눕니다. 하나는 네. 그린 카본이라는 이름으로 숲과 산림이 이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영역을 우리는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네. 경기도에는 블루 카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블루면 바다? 예, 네 바다는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바다를 기본으로 해서 예. 염습지, 아. 갯벌 그리고 아. 잘피림이라고 해서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아니면 바다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이 아. 있는 곳들을 우리가 잘피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영역이 있는 곳을 우리는 블루카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린 카본, 블루 블루 카본. 카본.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경기도민추진단에서 흡수원의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정책을 좀 의미 있게 뽑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라는 것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보호지역 지정 확대, 네네. 그리고 흡수원 총량제를 하자. 이 세 가지를 냈어요. 경기도 보호지역 지정 확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뭘까? 흡수원 총량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면 설명이 조금 짧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흡수원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한창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몇십 년 동안에 산지가 개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네. 흡수원,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이 이제 파괴되고 개발이 되면서 한 30%는 주택이 되었고 한 12%는 도로가 되었고 그리고 공장이나 산업단지로 구성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 10%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개발이 되면서 흡수원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라진 만큼의 그러니까 흡수원을 어딘가 다른 곳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총량제. 그래서 얼마만큼이 사라졌으면 그만큼을 다시 확보하기 만드는. 위한 그 노력을 경기도는 이제 해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 이게 최근 들어서 이 흡수원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핫한 제도입니다. 네. 이제 이 표현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또 알아보면 되게 이거 재미있네. 앞으로 확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네. 이 표현도 생소하시죠? 그렇죠. 네,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표현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이야기를 해요. 아, 자연이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혜택. 생태계 이게 서비스다.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 네 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네. 하나는 공급 서비스. 공급.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절 서비스. 조절.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네, 서비스가 네.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있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네, 지원이라는 건 자연이 그러니까 순환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자정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 맞아요.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연이 주는 서비스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와 공급에 주로 이제 그쵸. 포커싱이 되어 의식주.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가 되면서 조절과 지원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이런 이제 서비스 조절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제 지원과 이런 이제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 지역과 지속 가능한 이 활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들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제 제도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에 네. 이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이 딱 한 지역에서만 실행이 지금 됐어요. 딱 그게 한 김포. 지역에. 아, 김포인데 김포요. 예, 김포에서는 볏짚 존치 사업이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볏짚 존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볏짚을 이렇게 그냥 두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볏짚 곰포 사일리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 얘네들 네. 싸서 동물의 먹이나 사료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걸 예. 이제 싹 걷어가지고 이제 두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근데 마시멜로우라고 하시는구나. 전 찹쌀떡이라고 아, 하는데.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것 또한 하나의 경제성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겨울에 우리 지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는 뭐 철새들이라던가 이런 야생동물들, 우리 사람의 가까이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이제 야생동물들에 대한 먹이와 그리고 삼터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 이제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로 볏짚을 존치시켰을 때 농민들에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드리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뭐 친환경 경작 방식으로의 전환을 해 나갈 때, 네. 그리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조성할 때 이게 네. 이제 볏짚 존치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하천의 환경들을 이제 정화할 보존시켰을 때, 뭐 네. 정화하거나 이런 보존시켰을 때 등과 같은 이런 한 22개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맞게끔 31개 지역은 정말로 다양한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를 시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민추진단에서는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가 지역에 맞게끔 좀 이렇게 제한되고 그쵸. 구상이 되어서 잘 확대돼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좀 여지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지금 나와 있고. 그 아이디어는 진짜 도민 추진단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역에 네,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공급, 조절, 지원, 문화의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데 그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낼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네, 준다는 맞습니다.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경기도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된다. 흡수원, 총량제. 이 3가지로 흡수원에 대한 탄소 흡수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에너지. 네. 경기도에는 굉장히 땅이 넓죠. 네네. 그런데 다들 이제 부지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태양광 할 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의 전환에서 경기도는 이제 햇빛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햇빛 발전과 관련된 부지를 이렇게 잘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을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수용도를 높여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네. 이제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시군의 재생에너지 상담소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정책에서 보시면은 뭐 도시에서의 1가구 1발전소라던가 뭐 10만 가구 이렇게 재생에너지 맞아요.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맞아요.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알아보면 이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들이 있어서 네. 이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에 모두가 좀 많이 가입을 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의 절약과 그리고 에너지의 자가 생산 사용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야 한다라고 이제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경기도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의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한 시민은요, 약 5% 정도뿐이 안 돼요. 5%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뭐 광주라던가 제주 같은 경우는 광주는 50%가 훨씬 넘었어요. 전체 세대에. 왜 그렇게 차이가 엄청 나지? 높죠. 이것이 아마도 지자체가 주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홍보하고 그리고 네.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네.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줬느냐에 따른 그런 이제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 차이가 진짜. 정말 크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 주민 수용도와 주민 인식의 이렇게
성장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중요하겠다라는 네. 이제 제안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부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네. 볼게요. 김현정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쓴 오프닝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도 저를 위해 선곡해 주시려나 은근히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선생님을 생각하고 마돈나 노래를 선곡했는데 오. 뮤직박스에 없어서 제가 선생님 딱 뵈면 안경이 항상 김동률이 생각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김동률의 감사로 바꿨습니다. 김동률님의 감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대표님과 인터뷰 중인데요. 앞에서 우리 이 도민추진단에서 워크숍한 얘기,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경기도 정책에서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2부에서는 도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6개 부문에 각 3개씩 그러니까 18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요. 저희가 2가지는 봤습니다. 탄소 흡수원, 또 에너지 분야에선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이동과 수송, 건물, 자원순환, 먹거리 4개 부문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3804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러면 생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했는데 아마 앞에서 이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내용에 충돌이 생긴 것 같아서 저 질문을 좀 바꿔보면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만일에 저희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가 네. 정말로 더 성장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까지 미치는 게 우리의 목표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라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고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는 그린벨트의 문제는 제도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 등의 지원 제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라는 테마는 되게 거대한 테마여서 네. 다음에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큼 그린벨트하고 또 네. 이게 민감하고 밀접한 지역이 없어서 네, 그렇게 3804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3456 우리 나머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과 수송 하면은 차 타고 다니는 얘기죠.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사실은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 나온 3가지는 탄소 저감 교통량 축소 정책 활성화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나왔고 5030 정책을 개편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계속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참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경기도 전역에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시면서 부천 사례를 이제 도민들이 의견을 냈고 그래서 이제 거점 관리, 일자리 창출, 도로 개선 뭐 등등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추가로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네. 탄소 중립 정책 참여에 시민의식 증대를 위해서 이제 이 공공교통과 자전거에 대한 이런 이제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에서도 또 에너지 절약 등급을 신규 건축 설계부터 이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3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자원 순환에서도 옹달샘과 같은 리필 캠페인을 해야 된다 하고 또 3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먹거리에서도 당연히 우리 친환경 로컬 푸드 매장 활성화하자. 뭐 지원 정책, 농민 기본 소득제를 강화하자. 그리고 교육에선 또 의무 교육으로 초중고 급식 활용과 영양사 교육, 식자재 교육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쭉 주셨는데요. 우선 이런 워크숍 내용으로 도민 설문을 진행하신다고 해서요. 설문은 어떤 계획에서 지금 왜 하시는지 하시고 나서 그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네. 이런 얘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도민추진단은 경기 도민들이
경기도가 아니면 경기도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많은 도민들이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도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 정도는 우리가 참여 당연히 해야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정책을 좀 더 찾고 그리고 도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현실 가능한 좀 이렇게 정책으로 정리를 해서 경기도 이제 도지사님하고 좀 탄소 중립 도민 실천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문별로, 지사님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한 개씩의 대표,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1등한 그 사업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도민들은 원한다. 그러니 이 사업들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이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도민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탄소 중립의 길을 경기도가 시작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설문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6개 부문에서 네. 6개 부문 각각마다 원포인트 정책을 딱 만들어서 예, 간담회를 일단 하는 시작을 건가요?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드리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 정책 코드를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책을 만들기도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의 예산 배정, 그러니까 실행은 곧 예산이니까 맞아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네. 이제 지금 도민추진단과 함께 이번에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정말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역에서 잘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결의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은 6번 간담회를 해야 되는 아니죠. 건가요? 한 번에 한 오셔서 번에 6개 이 부분을 6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 재밌네요. 그렇게 네. 원포인트로 하면은 어떻게 실행했는지 평가하기도 편할 테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수기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도민 추진단 활동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김현정 대표님이었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